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특히 대출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내려갈까요? 이 부분 취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장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장 기자, 먼저 오늘부터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내려갔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, 농협의 신규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.17%포인트씩 내렸는데요. 특히 농협은 기존의 최저금리가 2.13%였지만 이게 1.96%까지 조정됐습니다. 사상 첫 연 1%대인데요.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건 이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, 즉 코픽스 지수인데 이게 역대 최저치인 0.89%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네, 주담대뿐만 아니라 각종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에 지금 계속해서 돈이 풀리는 상황이잖아요. 네, 이 올해 5월 기준으로 시중 통화량은 3,053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5조 4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.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6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건데요. 기업 대출 확대와 개인에 대한 이 현금 지원 등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진 건데 문제는 풀린 돈의 대부분이 소비나 생산적 투자를 통한 실물 경제 회복에 기여되지 못하고 언제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 금융기관에서 대기 자금으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지금 대기하는 돈이 그만큼 많다면 결국 정부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 아닌가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전문가들은 현재 유동성을 봤을 때 집값이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.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. 성장률이나 무슨 소득 증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하락의 지지선은 유동성이 닫히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유동성의 풍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0.5%로 유지를 했는데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? 네, 그렇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.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. 다만 한국은행은 꼭 주택 시장만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했는데요. 이주열 총재는 오늘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,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.